안녕하세요. 비트보이 세시봉입니다. 네, 최근의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하는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어제 제가 이더리움의 상승 가능성이 보인다. 왜냐하면 하드포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15만 원 부근에 있던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많은 이더리움 관련 앱들 앱이가 아니라 이제 코인들이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이제 이더리움 상승이 되면은 이제 예상되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이 이제 막 1월 2일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세가 당분간은 일단은 요번 주 이후에 이제 다음 주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일단은 계속될 전망처럼 보이고요. 이 상황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20만 원은 거뜬히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기대는 해봅니다. 일단은 16만 5천 원인 상황이니까요. 네. 이더리움의 1월은 뜨겁다. 당신이 알아야 할 세 가지 하드포크라는 오늘 이제 좋은 뉴스가 이제 더뉴스.아시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클래식 비전 하드포크라고 해서 이제 모든 이더리움 보유자들은 각 ETH 비율당 3 ETCV를 지갑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비전 하드포크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비전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진정한 분산화와 POS 마이닝 및 샤딩과 같은 ETH를 위해 개발된 최첨단 프로토콜의 두 가지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이더리움의 하드포크입니다.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네요. 이제 향후에 이더리움 클래식 비전 하드포크가 어떤 것들인지는 이제 제가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 하드포크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월렛에 이더리움을 보관해야 하고 거래소 지갑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 월렛들은 대략 이렇다라고 하니까요. 레저 나노, 마이 이더 월렛, 코인 오미, 잭스 뭐 등의 이제 코인 지갑에 이더리움을 보관해야 한다라는 내용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노아 포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1월 12일이고요. 이더리움 보유자들은 1대1 비율로 무료로 ETN을 받게 된다. 이것 역시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포크인데요.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번 하드 포크죠. 사실상 하드 포크가 아니라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콘스탄티노플 메인 넷 하드 포크는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하는데 모두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POW를 부분적으로 POS로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더리움 2.0을 가기 위한 중요한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100%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 하드포크 후에 장기적인 예측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계속 20만원, 30만원 그렇게 갈지 전혀 예상할 수 없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더리움이 20만원 이상은 잠시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가요. 이제 계속해서는 이제 해시 전쟁이라던가 뭐 이런 채굴에서 일단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20만 원을 상승을 했었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과거 이오스 이제 메인넷 혹은 트론 메인넷에서 예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그럼에도 언제까지 상승을 하다가 언제 하락을 할지는 지금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또 뭐 이런 클래식 비전 하드포크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뭐 1월 한 9일에서 10일 정도의 갑작스러운 추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건 이오스 뭐 메인넷 혹은 뭐 작년에 그 온톨로지 메인넷에서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더리움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뭐 여러분이 요즘은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으시는 마이클 노브그라츠의 또 내용인데요.
일단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일단 읽어볼게요. 최근 나타난 단기 반등은 사람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승 요소를 가지고 있다. 뭐 피델리티라던가 뭐 여러 거래소들의 커스터디언 이제 서비스와 뭐 가장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 이제 벡트에 대한 런칭에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업계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거래소들이 많이 열리게 되면 대략 제 예상에도 한 1조 이상은 모일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근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언제 열릴지가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저도 마이클 로버크라츠의 되게 많은 발언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옹호를 해온 상황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은 무조건 상승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예. 향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하락이 될 만한 요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저점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슬슬 저점이 더 발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예측되는 상황들이 점차 희미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제가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아주 불리시는 저는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래서 뭐 이 사람 지금 얘기하기를 비트코인은 2019년부터 가격이 회복되면서 2분기 말까지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물론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드시 전제 조건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벡트를 런칭할 때 얘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벡트가 런칭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1만 달러로 돌파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믿지 않아요. 일단은 그 전에 생각되는 모든 가능성과 그런 내용들을 뭐 차트를 통해서라도 저는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긴 합니다만 이들이 열린다면 이들이 순차적으로 제대로 열린다라고 하면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이 있게 갑자기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은 과연 특히나 벡트가 제때 본인들이 약속을 했던 1분기 안에는 열릴 것인가에 대한 게 저의 가장 요즘에 의구심을 가진 생각이에요. 분명히 11월에 열린다고 했던 벡트는 12월로 미뤄졌고요. 12월에 열린다라고 했던 벡트는 1월 24일로 미뤄졌어요. 1월 24일에 열린다라고 하는 벡트는 3월까지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는 일단은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구심 중에 하나는 여러 세계 증시의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고요. 미국의 뭐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 역시 올라가는 듯 하더니 이제 이게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이제 작년 12월에 인상이 되었고 이제 아마도 더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제가 0을 넘기면은 아래로 내려가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금 떨어질 뭔가 모습을 보일랑 말랑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안전적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한 이쯤 정도는 다시 올라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더 당장에 뭐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좀 의심적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은 오늘 상승을 했고요. 약 6% 정도 상승을 했네요.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지금 비트피넥스 이제 USDT 기준으로 해서 3,945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이죠. 전혀 국내에서 상장할 거라고 예상도 못했는데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빗썸은 BXA 토큰의 최초 상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BXA 토큰의
진정한 거래소 코인의 등장이라고 할까요? 예, 요 파괴력을 저는 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얼마나 만약에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얼마의 가격에 올라가게 될지 네. 제 생각에는 뭐 희망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비판적인 성향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BXA는 뭐 중국 상해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듯이 블록체인 익스체인지 얼라이언스에 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BXA 토큰의 다양한 어떤 사용처에 대한 그런 발표를 이제 했던 적이 있었어 가지고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BXA는 일단은 동남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큐텐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서비스를 준비하고 여기에서 페이먼트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조지아라는 나라 뭐 그런 곳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빗썸은 추가적으로 STO 거래소를 미국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BXA 토큰의 여러 가능성들은 그러니까 꽤나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무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식은 솔직히 일반 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보긴 하지만 좀 스캡티컬한 좀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빗썸은 뭔가 일을 했을 때 잘 추진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빗썸 토큰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빗썸과 큐텐이 빗썸 캐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기사가 오늘 날짜로 있었죠. 이제 뭐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든 그게 어떤 코인이든 뭐 플랫폼 코인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올 한 해는 이제 간편 결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어떤 코인의 결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아주 피튀기는 아주 치열한 경쟁의 한 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런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크립토 커런시의 매스 어덥션을 얼마만큼 이제 국내 안에서만 바라봤을 때 파급력을 줄 수 있을지도 저는 기대해봐야 할 측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체인 파트너스의 서비스 업체인 코인덕도 이제 계속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많은 가능성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죠. 근데 확실히 다른 곳보다는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뭐 이런 것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코롱 하우스 비전 뭐 오늘 조심스럽게 한번 듣긴 했는데 어떤 논스랑 코롱 하우스 비전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뭐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자, 아무튼 추가적으로 이제 픽썸 이제 빗썸의 이제 보팅 플랫폼이죠. 픽썸이 두 번째 라운드를 발표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신문 기사랑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아예 요런 픽썸을 소개하면서 그런 프로젝트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게끔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미드업을 준비한다라고 하네요. 보시면은 봉은사역이고요. 아이고야. JBK 컨벤션홀에서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네, 이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월 2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개인적으로 누누이 언급해 왔습니다만 이더리움의 상승을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요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지금 물려있는 되게 수많은 분들 플러스 알파로 이제 VC들과 뭐 그런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이 요 이더리움 상승을 하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매도를 할 수 있을 때 솔직히 제때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것들도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시기를
네, 저는 희망하고요. 저는 이더리움이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 이더리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더리움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향후의 마켓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어떤 움직임들을 통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